자, 이제 6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PP하고 ING죠. 요거 구분하는 거에 기본 이제 문법하고 구분하는 방법, 주의사항, 특히 이제 감정동사 중심으로 해서 뭘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쪽에 수업 자료 3쪽을 보시면 practice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쭉 이제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문법이 나와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섹션에서 다루는 분사 문제가 나오면 이제 배운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보기가 일단 탤런트, 투 탤런트, 탤런티드, 탤런트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기 자체는 탤런트라는 요 단어가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명사로 쓰는 게 재능이라는 뜻인데, 자, 요거를 이제 탤런티드라고 쓰면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탤런티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야. 이거는 PP니까 이게 과거 분사고 이게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재능이 있는입니다. 재능을 타고난 이런 뜻인데. 자, 그래도 이 문제가 보기 중에 애매모호한 게 없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사적으로 넘어가면 PP가 답이냐 ING가 답이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보기에서는 탤런트, 투 탤런트, 탤런티드, 탤런츠가 나왔으니까 탤런팅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PP하고 ING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품사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스티븐 프라이스입니다. 스티븐 프라이스가 주어 hired someone에 누군가를 고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누군가를 고용을 했는데, 자, 주어가 hired 고용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 명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이 누군가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하필 이렇게 됐네요. 땡땡땡땡땡 하는 누군가예요. 뭐 하는 누군가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가운데 is 다음에 가로가 비어진 거야. 이렇게 and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는 비동사 MIS가 나온 거야. MIS라는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 뒤에는 토익에서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형용사가 답이야, 이게. 형용사 하는, 거기다가 and 다음에도 뭐가 나와? intelligent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형용사란 말이에요. 똑똑한이거든요. 형용사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누군가를 고용한 거예요. 그럼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형용사, 탤런티드가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아, 이게 답이구나. 요거 맞으면 돼요. PP하고 ING 구분하는 문제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품사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ING가 나와도 형용사고 PP가 나와도 형용사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is 다음 자리니까 형용사 형태를 원했는데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형용사는 요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번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to run the company with me이에요. 그죠? 자기와 함께 run the company가 회사를 운영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또 똑똑한 그런 어떤 누군가를 고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2번 문제가 we are very예요. 자, 우리는 매우 땡땡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we are very 땡땡 to tell you that이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that이야를 이 주어 동사 나오겠죠? 자, 당신에게 that이야를 말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기쁘다. 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기쁘다 동사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거는 동사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 비동사 MIS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차피 부사란 말이에요. 필요 없어. 부사는 딱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아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보기를 보세요. 형용사 중에서 please, pleased, pleasing, pleasure 중에서 고른단 말이에요. 아, 이게 형용사가 두 개야. pleased도 있고 pleasing도 있어요. PP 아니면 이제 ING인가.
진짜 이제 PP 아니면 ing로 간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배운 거예요. 자, B동사 다음입니다. 주어 플러스 B동사 플러스 PP, ing가 나왔을 때 이게 능동 관계면 ing가 답이고 수동 관계면 PP가 답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기준점을 뭘로 잡아주느냐는 거죠. 기준점은 B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는 문장의 주어가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please 하면 ing가 답이고 우리가 please 당하면 pleased가 답인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please라는 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라는 얘기야? 기쁘다가 아니고 이게 기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다. 소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죠. 누구를 기쁘게 하다예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으로 번역되면 하다가 아니고 하는으로 번역되면 동사 원형하고 똑같이 번역되는데 니은만 바꾼 거잖아요. 는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pleasing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쁨을 당했다, 기쁘심을 당했다라고 번역되면 PP가 답인 거예요. 자, 어때요 내용상? 데디아를 당신에게 말하게 되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면 우리는 기쁨을 당한 거야. 말하게 돼서 기쁨을 당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자, 그래서 답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요 관계를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방법이 요거예요. be pleased 수거처럼 외우는 거죠. be pleased with가 한 덩어리예요.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다라고 할 때 be pleased with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요 with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또 뭐하고 똑같은가? 이게 that 주어 동사로 바꿔서도 되고 we are pleased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혹은 세 번째가 we are pleased 다음에 to 부동사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겁니다. 요 세 가지 형태가 똑같은 형태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은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쓰든지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요 방법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답을 딱 찍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번역합니다. We are very pleased to tell you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뭘 말하게 되냐면 요 employment contract입니다. 당신의 고용 계약이 has been extended라고 하는 건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용 계약이 연장되어져서 얼마 동안 for another 2years예요. 2년 더예요. 이때 another가 또 다른이 아니고 그냥 2년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더 연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이제 3번은 자, 이게 3번 문제는 이것도 외워도 될 만큼 많이 쓰는 거단 말이에요. 자, 3번 문제는 for a 가로 time이에요.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자, 문장 맨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여기 명사. 그럼 이제 어하고 명사가 나왔어.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고 때문에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지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분명한 사실이네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땡땡 하는 시간이에요. 가로 하는 시간 동안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 자리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거는 A, B, C, D 중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 리미팅이 있고 리미티드가 있네요. 자,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3번 문제처럼 앞에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이 관계, 능동인지 수동인지 관계 따질 때 중심이 되는 거는 꾸밈을 받는 이 명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해서 시간치가 리미터, 제한을 하는 건지 시간은 제한되어진 건지를 따지란 말이에요. 제한하는 시간인지 제한되어진 시간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해보니까 시간은 지가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진 거네요. 아, 여기 답이네. 여기 아니고 요 관계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되는데 계속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지겹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할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반복을 하냐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또 틀려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나왔다면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보는 거를 이게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관계를 따진다 하더라 하는 건.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일단 다시 번역해 볼게요. The Valley Hotel is offering a special discount. 벨리 호텔은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To its premium members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멤버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얼마 동안? For a limited time이에요. 제한된 시간 동안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또 문법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제한적인 혹은 무제한이라는 말입니다. 요 두 가지 표현은 어떤 경우든 관계를 따지기 전에 그냥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리미티드예요. 늘 리미티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리미티드,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우리말에서 한국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리미티드가 뭐가 있어? 특히 여학생들, 요즘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 명품들 좋아하잖아요. 명품 중에서 뭐가 있어? 제일 비싼 거. 한정판 있잖아요. 그 한정판의 영어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말이에요. 에디션을 갖다 붙입니다. 요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매번 이겁니다. 리미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예. 자, 무제한은 어때요?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앞에 un 붙이죠. unlimited. 항상 이렇게 pp를 씁니다. 이건 단어가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세요. 단어 외울 때부터 limited하고 unlimited 같이 외워두는 거야.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단어를 내가 이렇게 외웠으니까 limited를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이해가 지금은 당장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안 되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가 surprising, surprised, surprised, to be surprised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자, 문장을 잘 봅시다. 자, 4번 문제가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까지가 이제 가로로 묶어야겠죠. 투자자의 관점이에요. perspective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the merger of the two companies, 이거 중요한 말이죠. the merger라고 하는 게 기업 합병이에요. 자, 두 회사의 merger입니다. 합병이에요. 자, 두 회사의 합병은 동사가 이제 뭐 is가 나왔잖아. 자, is not입니다. 뭐뭐 하지 않아. 위치가 또 비동사 다음이잖아요. 비동사 다음이니까 또 형용사 자리 확실하네요. 자, 위치가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또 당연히 A, B, C, D 중에서 A하고 B가 되겠죠. surprising. surprised. 자,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surprise라는 단어는 또 요겁니다. 감정동사예요. 이게 surprise도 이게 집어넣으세요. surprise가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고 뜻이 그죠? 놀라다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답니다.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대충 외우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 합병이 is 다음에 나왔으니까 기업 합병을 중심에 두고 합병은 자, 놀라게 하는이 맞는지 놀라움을 당한 건지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두 회사가 기업 합병을 했으니까 그게 많은 직원들을 놀라게 한 거잖아. 직원들이 뭐 놀라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e are surprised가 맞는 거고 합병은 surprising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답이 요거구나. 요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자, 계속 같은 얘기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자, 5번도 똑같은 거겠죠. 자, the finance career입니다. finance career가 금융 분야의 경력인데, 이게 그거네요. career fair까지 가야겠네요. 자, finance career fair 하면 이제 취업 박람회입니다. fair가 박람회예요. 근데 이제 금융업계 취업 박람회겠죠. 금융업계의 취업 박람회는 is an opportunity. 아주 멋진 기회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가 is on이 나왔어요. on 나오고 가로 opportunity 기회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자,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래 비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늘 하는 이게 MIS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그 문장 아니에요. 이 문장은 is 때문에 나오는 거는 이 명사입니다. opportunity가 명사예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땡땡땡 하는 기회인가?
자, 이거하고 다릅니다. 위에 4번을 보세요. 4번은 그냥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기준이에요. 합병은 놀라워. 그죠? 근데 요거는 기회가 포인트야. 기회는 땡땡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땡땡하는 기회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기회가 땡땡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형용사 자리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또 답은 exciting, excited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excite가 또 요거네요. 계속 같은 겁니다. 이 excite, 이 동사 원형이죠. excite. 감정 동사입니다. 누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기본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흥분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기회가 중심이라고 해서 기회는 흥분 당한 거야? 아니면 기회가 흥분을 시키는 거야? 흥분시키는 거죠. 기회가 사람인 나를, 그죠? 기회가 사람인 나를 흥분시킨 거예요. 나는 기회에 의해서 흥분되어지는 거고, I am excited. 기회는 the opportunity is exciting. 게임 있잖아요. 게임. 축구나 야구 같은 게임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경기. exciting 게임이란 말이야. 똑같아요. exciting opportunity, exciting game. 그죠? 관객은 audience입니다. audience 사람이잖아요. excited audience. 흥분당한, 그죠? 흥분하고 있는 그런 관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exciting이 답이에요. 요거 답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이제 해결을 된 거예요. 자, 답을 해봅시다. 금융업계 취업한다면은 아주 흥분되는,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멋진 기회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뭐 college graduate, 대학 졸업생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with recruiters예요. 그러니까 리크루터가 이제 취업 담당자란 말이에요. 각 회사에 취업 담당자들과 이 대학 졸업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문법입니다.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PPING 말고 to 부정사 쪽으로 가봅시다. to 부정사 쪽으로 가면 an opportunity, 기회라는 이 단어는 to 부정사에서 공부할 때 매번 뭐가 나와야 되냐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다 해서 to meet, 만나는 기회예요. 만나는 기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기회라고 번역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뭐가 끼어들었냐면 이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대조자가 들어간 거예요. 의미상 좋죠. 다 합치면 번역하면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대졸자들이 취업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어떤 기회? 멋진 기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묶음이 돼야 됩니다. opportunity to do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문제가 Please take a look at the 가로 브라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 브라쇼예요. 자, 6번 문제를 가보면 여기만 살짝 지웁시다. 감정 동사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6번 문제는 더 가로 브라쇼란 말이에요. 브라쇼가 이게 안내 책자 같은 걸 말하죠. 팜플렛, 그죠? 그런 거 말하는데, 위치가 또 어때요? 더 다음에 명사 나왔는데, 이게 꾸며주겠죠? 땡땡 하는 브라쇼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 자리예요. 이게 형용사 자리인 거 분명해. 거기다가 단어 enclose라는 단어가 동봉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편지에다가 함께 넣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요즘은 이제 편지 안 쓰고 다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같은 말이 attach예요. 이거 첨부하는 거. 같은 단어입니다. 이메일에서는 첨부하다라는 말을 쓰고 과거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그 우편물이죠. 우편물에서는 동봉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꾸며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삼각형에 둬야겠지. 자, 안내 책자입니다. 안내 책자는 지가 동봉한 거야, 동봉되어진 거야. 이렇게 따지란 말이에요. 원래 뜻이 동봉하다니까 동봉하는으로 번역되면 ing가 답이에요. 근데 해보는 거 어때? 책자는 지가 동봉하는 게 아니지 사람이 책자를 동봉한 거잖아. 책자는 동봉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답이 enclosed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제 플러스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게 위치에 관계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 이것도 단어가 원래
동봉했습니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이거 안 따져도 돼. 무조건 답은 enclosed가 답이에요. 100% 적용됩니다. 이것도 무조건 attached가 답이에요. 늘 이렇게 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늘 쓰는 건 이걸 쓰는구나 하는 걸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다시 문장 번역해 봅시다. Please take a look at the enclosed. A가 답이에요. enclosed brush예요. 자,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Take a look at. 뭐를 받으라는 게? 동봉해서 넣어둔 안내책자를 꼭 봐주십시오. 뭐를 위해서? For benefits입니다. 뭐에 대한 안내책자냐면 혜택에 대한 안내책자예요. 자, 어떤 혜택? that 이하입니다. You can receive as a premium subscriber. 당신이 프리미엄급의 정기 구독자죠. subscriber가 정기 구독자가 된다면 그런 프리미엄 정기 구독자로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어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subscribe. 여기 정기 구독하는 건데 R이 들어갔으니까 정기 구독자겠지. 잡지 종류입니다. 잡지 종류들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번 이제 고정적으로 받는 거죠. 그걸 정기 구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기 구독자가 될 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6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 한번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 PP, ING 들어가는 거. 자, 거기에 따라서 삼각형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문장의 주어가 삼각형이냐 수식받는 명사가 삼각형이냐 이 두 가지 유형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꼭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감정동사죠. Please, surprise, excite. 정말 이거는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가 원래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는으로 번역되면 ing가 답인 거예요. surprise,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근데 번역 자체가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는으로 번역됐어. 그러면 surprising을 답으로 하세요.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는 건데 excite가 나왔어. 근데 흥분시키는 하면 exciting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어느 게 삼각형인지 파악한 다음에 두 단어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면 ing, 당하면 pp. 거기다가 조심해야 될 거, 관계 따질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감정동사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간고사 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자, 요 단계를 다 거쳤는데도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각 단어별로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가. 워낙 유명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limited를 쓰는 거야. 무제한이라고 할 때는 항상 unlimited를 쓰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동봉해서 넣어뒀습니다라고 할 때 동봉은 항상 enclosed예요. 첨부했습니다. attached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왠지는 안 따져도 될 정도로 이게 많이 쓰이고 습관적으로 쓰는 형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과거 분사하고 ing 구분하는 이쪽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감정동사부터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단어 외울 때는 이거부터 먼저 외워도 돼요. 감정동사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ttached, enclosed, limited, unlimited에서는 널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PP 형태든 ing 형태든 기본 형태를 적어놓고 일단 단어를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되게 쉽게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7주차 이제 수업할 때 오늘은 6주차는 이제 끝나는 거고 7주차 수업할 때 1차시, 2차시 두 번에 걸쳐서 남아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문제 풀 겁니다. 우리 지금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총 문제가
28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2문제 정도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점검해 나가면서 완벽하게 이 문제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일단 6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수업 때 나머지 문제, 분산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